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최장투입니다. 계좌부터 공개하면서 시작할게요. SCHD 2570주, QQQM 88주, 마지막으로 부23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커버드콜 ETF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과거 영상에서 커버드콜의 기초 원리에 대해 공유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커버드콜의 원리에 대해 헷갈리시거나 정확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는 일할 수 있는 시간과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커버드콜 투자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대표적인 커버드콜 ETF인 제피와 제피큐를 예시로 생각이 바뀐 이유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두 가지 ETF들이 제가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배당 ETF인 SCHD와 어떤 점에서 다르고 또 어떤 점에서 매력이 있는지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당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종목들인 만큼 우선 배당금의 측면에서 살펴볼게요. 영상을 작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SCHD, 제피, 제피큐의 배당률은 각각 4%, 7.5%, 11%입니다. 슈드의 배당 성장률은 8%, 커버드콜 ETF의 특성상 배당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커버드콜 ETF인 두 가지는 0%로 설정할 겁니다. 상대적으로 상품 출시가 빠른 제피의 배당 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2024년, 그리고 올해인 2025년까지 3년 연속 배당금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2022년 이후에 배당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0% 배당 성장률은 오히려 낙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실제로 상품 출시 초반에는 제피는 12% 정도의 배당률을 유지했었는데요. 배당금이 많이 삭감되고 주가는 횡보하면서 현재는 배당률이 7.5%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처럼 커버드콜은 옵션 프리미엄 감소, 변동성의 하락이 배당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피의 경우 출시된 지 5년 정도 되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배당률은 계속해서 유지해 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커버드콜 ETF의 배당 성장률은 0%로 가정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3%로 반영할 거고요. 제피와 제피큐는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배당주이지만 슈드는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분기 배당주이기 때문에 슈드의 경우 3개월마다 받는 배당금을 월로 환산하겠습니다. 우선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는 경우부터 볼게요. 월 50만 원씩 적립식 매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투자금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전반적인 배당금의 흐름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률이 낮은 슈드가 투자 초반에는 가장 낮은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배당 성장의 힘으로 12년 차부터 제피의 배당금을 따라잡게 되고요. 19년이 지나면 제피큐의 배당금을 추월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받은 총 배당금은 슈드가 7천만 원, 제피가 6,500만 원, 제피큐가 9,400만 원으로 제피큐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당 성장이 힘든 커버드콜의 구조상 슈드가 결과적으로는 더 좋겠지만 20년 이상 투자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은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1만 달러를 거치식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볼게요. 물가 상승률 3%의 영향으로 배당 성장이 힘든 커버드콜 ETF들의 배당금은 투자 초기에 화폐 가치를 보존하지 못하고 점차 하락하고 있습니다. 슈드는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배당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기에 화폐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데요. 9년 차에 제피의 배당금을 추월합니다. 14년 차에는 제피큐의 배당금을 추월하게 됩니다. 투자하며 받은 총 배당금은 슈드가 1,600만 원, 제피는 1,380만 원, 제피큐는 1,990만 원입니다. 이처럼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는데 거치식으로 투자하고 배당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배당 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현재 배당금의 가치와 미래의 배당금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배당금으로 은퇴를 준비하려는 분들은 일정 비율 배당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커버드콜 ETF에 투자한다는 것은 배당을 재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했습니다. 단순히 높은 배당률을 받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만 접근했었습니다.
따라서 테스팅을 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만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니까 저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적립식 매수를 하면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동일하게 월 50만 원씩 투자하는 경우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투자금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금액보다는 전반적인 배당의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제피큐가 20년 동안 한 해도 놓치지 않고 가장 높은 배당금을 받게 되고요. 슈드는 배당 성장의 힘으로 15년 차에 제피의 배당금을 추월합니다. 20년 동안 받은 총 배당금은 슈드가 1억 200만 원, 제피가 1억 800만 원, 제피큐가 2억 원입니다. 반대로 자산 가치는 슈드가 2억 7,500만 원으로 가장 높고요. 제피가 1억 7,300만 원, 제피큐가 2억 5,100만 원입니다. 받은 배당금과 자산 가치 모두 물가 상승률 3%를 반영한 것이니 20년 후의 금액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가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거치식으로 1만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도 볼게요. 이번에도 제피큐가 20년 내내 가장 높은 배당금을 받게 될 거고요. 배당 성장의 힘으로 슈드가 15년 차에 제피의 배당금을 추월합니다. 20년 동안 받은 총 배당금은 슈드가 2,660만 원, 제피가 2,840만 원, 제피큐는 5,770만 원입니다. 20년 후의 자산 가치는 SCHD는 5,800만 원, 제피는 3,200만 원, 마지막으로 제피큐는 5,700만 원입니다. 제피큐의 경우 나스닥을 기초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테스팅한 것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슈드는 배당 성장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배당금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막상 한 종목을 5년 이상 투자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배당금을 재투자하게 된다면 슈드의 배당 성장률을 가정하더라도 제피나 제피큐의 배당금을 추월하려면 최소 15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슈드에 투자하다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시가 배당률 때문에 투자 초기에 받게 되는 배당금은 다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데요. 커버드콜 ETF의 경우 배당률이 높기 때문에 계좌에 꽤나 의미 있는 수준의 배당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언젠간 오를 것이라는 믿음보다는 매달 눈에 보이는 수익이 쌓이는 것을 체감한다는 것은 투자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테스팅의 결과만 놓고 보면 제피가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배당금도 제피큐보다 낮고 자산 성장률도 슈드에 비해 아쉬워 보이는데요. 제피는 S&P 500을 기초 자산으로 커버드콜을 얹은 전략이고 제피큐는 나스닥 기반입니다. 그만큼 제피는 주가 변동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제피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제피큐는 조금 더 공격적이죠. 보다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매달 일정한 배당을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제피큐보다는 제피가 더 적합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커버드콜 ETF를 접했을 때 솔직히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옵션을 팔아서 배당처럼 나눠주는 건데 이게 정말 배당이 맞는 걸까? 수익은 제한되어 있고 구조도 복잡하고 그냥 배당 ETF를 매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커버드콜 ETF는 기초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에 더해 콜 옵션 매도를 통해서 나온 프리미엄을 투자자에게 배당처럼 지급하는 구조거든요. 따라서 배당률 자체는 높은 구조이지만 배당이 고정된 것도 아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실제 기업이 배당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다지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피와 제피큐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를 공부하고 이해하고 직접 테스팅해 보니까 오히려 이 ETF의 전략이 감정 없이 규칙적으로 수익을 나눠주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점도 꽤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과거와는 다르게 슈드와 커버드콜 ETF를 비교 대상이 아니라 보완제로 보고 있습니다. 슈드는 자산을 키우는 ETF, 제피나 제피큐는
그 자산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만드는 ETF, 즉 축적과 소비를 나눠서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현재 커버드콜 ETF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가져가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처럼 처음에는 커버드콜 ETF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봤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구조를 알고 역할을 나눠서 보게 되면 제피와 제피큐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ETF 같습니다. 배당 성장에 집중하려면 SCHD,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면 제피큐, 그 둘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도 충분히 멋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커버드콜 ETF 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